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이성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Fabric Based Lamina Emergent Mexin Based Electrode for Electrophysiological Monitoring입니다. 본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4년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14.7이고 멀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공기압을 활용한 관절 구조인 라미나 이머전트 구조를 활용해서 의류 내부에서 평소에는 납작하다가 일시적으로 두꺼워지며 피부에 밀착할 수 있도록 만든 웨어러블 전극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이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문신 기반, 섬유 기반 등의 센서를 활용해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생리적 질환을 간편하게 매일 분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1D 혹은 2D 전도성 물질들을 활용한 신축성 있는 건식 전극들이 연구돼서 센서의 성능이나 민감도 측면으로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나 이러한 착용형 기기들은 본질적으로 피부와 직접 접촉하기에 성능 이외에 착용감이나 불편함 등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다른 논문에서 정의된 컴포트 오브 웨어라는 용어를 언급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웨어러블 기기의 물리적인 존재가 어떠한 방해나 불규칙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원활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많이 개발되는 반지나 손목시계와 같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들의 경우에는 원래 반지를 끼고 시계를 차던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원래 차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반지와 시계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완벽히 적응되기 전까지는 손목과 손가락에 기존의 일상생활에서는 없었던 익숙하지 않은 느낌, 어떤 이레귤러한 상태가 느껴지기에 착용 자체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붙이는 필름이나 몸에 새기는 타투 같은 형태도 역시 기존에 좀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적응하기 전까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라미나 이머전트와 맥신을 기반으로 하는 플렉서라는 모양 변형 전극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TPU가 적층된 코튼 직물과 맥신을 사용해서 제작된 아래의 전극은 라미나 이머전트라는 모양 변형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평소에는 옷 안쪽에서 납작하게 붙어 있다가 측정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 가운데 전극부가 위로 이렇게 떠올라서 피부와 안정적인 접촉을 구현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다시 공기압을 해제해서 납작한 형태로 돌아갑니다. 전도성 물질인 맥신은 기계적 특성과 산화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셀룰로스 나노섬유인 CNF와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에테르인 PCE가 첨가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 변형을 통해 일상복과 통합돼서 완전한 은폐가 가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물리적 접촉이 필요 없이 원할 때만 전극을 작동시켜서 일시적으로 몸에 밀착시키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건식 전극에 사용되던 어떤 의료용 접착제나 압박 붕대 등으로 몸에 접촉시키는 방법에 비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라미나 이머전트 메커니즘이란 라미나 즉 평면적인 납작한 물체만을 사용해서 입체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렸을 때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왼쪽의 사진과 같은 팝업북이 대표적인 라미나 이머전트 메커니즘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PIA라고 불리는 간단한 공기압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진과 같이 평소에는 이렇게 튜브가 접혀 있다가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렇게 부풀고 펴지면서 움직이는 간단한 관절 장치입니다. 이러한 PIA는 전극의 각 다리의 처음과 끝부분 이 두 부위에 적용되었으며 이 내부에 전체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관절이 펴지면서 가운데 있는 중심의 전극을 위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PIA는 공기의 압력이라는 외부 요소를 사용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라미나 이머전트보다는 소프트 로보틱스 분야에 가깝습니다. 소프트 로보틱스는 공기 압력이나 유체 압력 등을 가하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플렉서블한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특정 동작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분야이고 실제로 레퍼런스로 제시되는 이 PIA에 관한 논문도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다만 연구의 컨셉상 평상시에는 전극이 좀 납작해서
옷과 구분할 수 없다는 특징이 강조되어야 하기에 평면이 입체로 변한다는 뜻의 라미나 이멀젠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도성 물질로는 맥신이 사용되었고 첨가물로는 셀룰로스 나노파이버 CNF, 폴리카복실레이트 에тер의 PCE가 사용되었습니다. 맥신은 이전에 저널 미팅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아래에서처럼 2D 판상 형태의 금속 기반 전도성 물질로 쉽게 말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 나노 사이즈 단위의 얇은 금속 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신이 공기 중에서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감소하는데 PCE는 이러한 맥신의 표면에 붙어서 일종의 코팅막을 형성해서 산소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산화 저항성을 높입니다. 또 PCE는 맥신의 이 판과 판 사이의 거리를 좀 띄워주는 역할도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기계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CNF는 가운데 녹색으로 셀룰로스로 된 얇은 실 나노파이버이고 맥신과 OH기의 수소결합으로 결합하며 이 맥신 판들이 흩어지지 않게 묶어서 기계적인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다만 이때 첨가된 CNF와 PCE는 모두 전도성 물질은 아니므로 첨가했을 때 임피던스 등의 정기적인 특성은 오히려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두 물질을 첨가한 이유는 설계된 전극의 특성상 공기가 지속적으로 주입되었다가 빠져나왔다는 과정에서 직물 전극 부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기계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뒤쪽의 결과 그래프에서 보면 전기적 특성은 조금 나빠지지만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은 훨씬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직물과 TPU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이 사용되는데 TPU는 지난번 저널 미팅에서 말씀드렸던 젤리 폰 케이스 등으로 사용되는 말랑한 고무 재질의 물질입니다. 전극의 전체적인 구조를 모델링하고 TPU와 직물을 합쳐서 모양대로 자른 뒤에 XY 플로터 납땜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부위에 열을 가해 밀봉해서 완성합니다. 이때 이 다리가 반원형인 것은 공기의 주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튜브 내부의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곡선 형태의 구조를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PIA 관절부가 다리의 처음과 끝에 두 개에 위치하는 것은 두 개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된 관절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서로 상쇄하며 전극이 위로 올라가는 수직으로 된 힘만 남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디그림과 같이 이 가운데 위와 아래는 직물이고 가운데 TPU는 공기 튜브를 형성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이후에 가운데 있는 이 전극 부위와 전선 역할을 할 다리 하나까지 스프레이로 이 맥신 용액을 분사해서 전도성 경로를 형성합니다. 이후에 이 내부의 튜브와 외부로 이어지는 공기 주입용 에어라인을 연결해서 전극을 완성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전극의 물리적 설계 및 분석 결과입니다. B의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각 관절부의 높이 값인데 2.4cm가량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피부와 접촉하며 이 과정이 대략 400ms의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각 관절부의 각도 값인데 역시 400ms 부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이후에 완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를 넣고 부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대략 12cm/s의 빠른 동작 속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C그래프는 운동하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으로 요 가운데 요 아래에 있는 검은색 판이 2cm가량 좌우로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바닥 위에서 요 제한된 전극과 직경이 동일한 풍선 구조물을 붙이고 바닥이 움직일 때마다 요 위쪽의 접촉부에 가해지는 접촉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시간에 대한 접촉 힘의 미분값입니다. 풍선은 바닥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임에 따라서 접촉부에 가해진 압력이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치지만 제한된 이 플렉서 전극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굳이 이런 복잡한 구조까지 필요 없이 그냥 풍선을 넣는 게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단순한 구조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보여준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D 사진과 이 그래프는 요 SL이라고 부르는 요 다리 부분을 SL이라고 부르는데 요 SL이라고 부르는 다리 부분의 폭과 개수에 따른 전극부 접촉 압력의 변화입니다. 다리가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다리가 두꺼울수록 더 강한 접촉 압력을 보이며
특이한 점은 이 관계가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모델링 될 수 있고 R스퀘어 값이 대부분 0.9 이상으로 아주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OPSI와 15PSI 다양한 공기압에 대해서 유사하게 유사한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그래프이고, 이것은 전극을 설계할 때 다리 개수와 폭을 조절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수준의 접촉 압력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G그래프는 접촉하는 전극 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전극 부분에 대한 압력을 3 곱하기 3 그리드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리가 많을수록 접촉 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H그래프를 보면 다리가 많을수록 접촉부 압력의 표준 편차가 낮아지며 좀 더 균일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극의 화학적인 분석 및 전기적 특성에 대한 결과로, 먼저 B 사진은 좌측의 전극을 확대한 SEM 사진이고 우측은 EDX 사진입니다. EDX는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특정 원소가 표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이며, 티타늄과 플루오린에 대해서 수행되었고 이것들은 모두 맥신의 구성 원소입니다. 스프레이 방식임에도 EDX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면직물 대부분에 골고루 코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와 D 그래프는 각 물질의 조합별 전극 저항값과 다양한 전극에 대해서 피부 전극 임피던스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NF와 PCE를 첨가하면 정기적인 특성은 맥신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D 그래프에서도 보면 제한된 전극이 건식 AGCL 전극이나 습식 전극에 비해서는 살짝 더 높은 임피던스를 보입니다. 다만 100Hz 기준으로 190kΩ 정도의 임피던스를 보이는데, 이것은 EMG와 ECG 측정에는 충분한 수치이며 이후에 진행된 실제 EMG 측정 실험과 딥러닝을 활용한 제스처 분류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장된 강도에 따른 저항 변화량입니다. 첨가물이 추가된 파란색 그래프가 저항 변화량이 훨씬 적으며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F는 15%의 반복 인장에 대해서 1000사이클 동안 저항 변화량 값이며 역시 첨가물이 추가되었을 때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G와 H 그래프는 산화 안정성에 대한 실험으로 G는 습도 100% 환경에서 18일 동안 측정한 것이고, H는 인공 땀이 있는 환경에서 20분간 전극을 두고 저항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산화 안정성을 높여주는 PCE가 첨가되었을 때 18일간 저항 변화량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인공 땀 환경에서도 PCE가 첨가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변화량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된 전극과 상용 습식 건식 전극을 사용해서 여러 환경에서 무선으로 실시간 ECG를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입니다. 전극과 FPC 보드,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무선 전송하였으며 258Hz로 샘플링되었고 0.5에서 100Hz 밴드 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전극은 가슴 양쪽에 2개 배치되었고 접지 전극은 복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건식, 습식, 상용 전극들은 3M 무료 테이프로 피부에 직접 고정되었고 개발된 플렉서 전극은 상의 티셔츠 안쪽면에 부착되었습니다. B그래프에서 보면 공기압이 없을 때 작동하지 않은 상태의 이 플렉서 전극은 신호가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공기압을 작동시키면 상용 전극들과 유사한 파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C는 SNR 값인데 역시 공기압을 작동시켜야 상용 전극 수준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D와 E의 경우는 운동 전후의 ECG를 플렉서 전극으로 측정한 것인데 72에서 125bpm으로 증가하는 심박수를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F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플렉서 전극을 작동시키면서 측정한 결과이며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운전할 때 모두 전극을 액티베이션 시킨 후에 신호가 온전하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렉서를 활용한 EMG 모니터링과 CNN 모델을 활용한 제스처 분류 결과입니다. 5개의 플렉서가 전완근에 배치되어 제스처에 따른 EMG를 측정했고 이후에 악력과 EMG 상관관계 테스트를 위해 굴곡근에 하나의 플렉서가 배치되어 실험되었습니다. 8가지 제스처에 대해서 각각 120번씩 측정되었고 동작의 처음 끝을 제외하고 4.5초 윈도우가 사용되었으며 60Hz 노치 필터와 10에서 80Hz 밴드 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CWT로 이미지화되어 64x 64 사이즈로 리사이즈된 후 우측 그림과 같은 CNN 모델에 넣어서 분류하였습니다. 자세한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 뒤에 TSNE 결과와 이의 혼동 행렬에서 볼 수 있듯이 5폴드 CV 기준으로 95.94%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손의 악력, 그립 강도에 따른 EMG 테스트에서도 G그래프와 같이 악력에 비례해서 EMG의 VRMS 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가볍고 유연한 공합 구조를 가진 플렉서 전극이 제안되었고, 맥신을 기반으로 높은 전기 전도성과 SNR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라미나 구조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높은 기계적인 안정성과 접촉 안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무선으로 ECG와 EMG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함을 입증했고, 제스처 인식에서 95.94%가량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느꼈던 점은 실험이 대부분 간단하지만 어떤 논리에 맞게 많은 양의 실험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이하게 서플리멘터리에 피어 리뷰 파일이 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리뷰어와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답변을 시간 순대로 적어놔서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